네,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어제 그 전략물자 관련해서 수출입 고시 개정안도 내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장관님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 뭐 대동소이한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지금 아마 방책을 모색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내놓은 게 평화경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을 단박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평화경제라고 소위 말하면 그 남북이 손을 잡아서 일본을 능가해보자라는데 아까 장관님께서는 남북이 손잡으면 좋은 여건이 마련된다.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에 갈 수 있는 좋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북한이 지금 우리하고 지금 당장 손을 잡으면 일본을 단박에 얼마 만에 능가할 수 있을 것 당장이 같습니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단박에 좋은 한숨에 여건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나면 능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부분이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부분에서 북한의 1인당 GDP가 얼마인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32,000불입니다. 북한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대략 얼마일 것 같아요? 대략 대답해 보세요. 아니 손을 잡으면 좋은 여건이 마련돼서 단박에 일본을 능가한다면서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대충이라도. 천불? 우리가 지금 32,000불인데 1,000불? 있으나 마나인데요? 북한과 손잡는 것이? 우리의 그 시너지 효과는 단순하게 시너지 효과 어떤 걸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북한과 함께 협력을 할 수 자, 있는 장관님, 지금 장관님께서는 산자부 장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처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이걸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무조건 밀어주고 대통령 뭐 말씀에 다 따라하는 거 좋습니다. 반박은 못 하시더라도 적어도 냉정한 답변을 하셔야죠. 네, 하겠습니다. 예? 남북 손잡으면 지금 1,000불 정도 하는 1,170달러입니다. 1,170달러 하는 북한의 1인당 GDP. 그 북한과 손잡고 일본을 단박에 능가하겠다고요? 왜 대통령께서 8월 5일 날 그렇게 8월 2일 날 지지 않겠다. 8월 5일 날 단박에 능가하겠다는 말이 단숨에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네. 들으세요. 예? 지지 않겠다 하고 8월 5일 날 평화경제 얘기하셨다가 그 다음에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이성을 좀 찾으신 거죠. 현실을 직시하신 겁니다. 굉장히 오락가락 발언을 많이 하셨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그 다음에 8월 8일 날 3일 뒤에 승자 없는 게임이다. 12일 날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허위 정보로 시장에 불안감을 주지 말아라. 굉장히 제대로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8월 2일, 5일에는 언짢으셨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 그때 한 말을 지금 오늘 질의를 하니까 장관이라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좋은 여건이 마련된다. 평화 좋지 않나요? 누가 평화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냉정하게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자,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그랬어요. 일본의 이번에 일본의 그 규제가 손 한 줌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발표한 그 고시 개정안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본에 대한 피해, 실질적인 실효성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제도는 우리의 수출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일본에게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고 반 줌도 아니고 아무것도 피해를 주는 것이 없다?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피해가 없다 일본에는? 그런 피해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닌데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해봤다? 왜냐하면 우리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입니다. 우리나라 자체의 수출 통제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가다시2를 왜 만드셨어요? 아무 영향도 안 주고 대응 조치도 아니고 우리 수출 통제 제도를 합리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이 웃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민이 웃어요. 예. 차라리 대응 조치라고 하는 게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 대응 조치 아닙니다. 자, 한전 공대 설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년 한전 적자액 2천억입니다. 19년 1분기 적자액 6,300억입니다. 근데 올 전기료 감면으로 다시 3천억 추가됐습니다. 1조 원 정도 되죠. 누적 그 부채가 115조입니다. 1년에 이자만 하더라도 약 3조 8천억이 나갑니다. 매일 104억씩 우리가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정 재정 상황의 짐이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어떻게든 한전을 살려볼 국리는 하지 않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 지키겠다고 해서 지금 6천억 들여서 다시 학교를 짓겠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한전 공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에너지 관련 인력에 대한 양성의 자, 필요성에 대해서 한전이 다른 대학에 에너지과 공대 없습니까? 지금 8월 8일 날 한전공대 설립 의결을 했는데요. 8월 6일 날 교육부에서 사립대 법 개정해서라도 대학교 수 줄이겠다 그랬어요. 왜? 2024년이면은 입학 정원 25%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5년 내에 대학 80곳이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인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모든 공과대학에는 전기 에너지과가 수두룩 뻑뻑합니다. 수두룩 합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6천억을 들여가지고 6천억 드리고 여기 운영비가 매년 얼마 드는지 예측하십니까? 운영비? 600억 정도. 네, 6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히려 대학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전공대 지금 한전이 총대 메고 빚져가면서까지 이거 지금 해야 됩니까? 산자부 장관이 이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의견 한번 주시죠. 예, 한전이 그 에너지 관련된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융복합 또 똑같은 인재를 말씀이시네.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저희도 하시겠다?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시겠다? 있습니다. 네,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좀 제대로 좀 말씀 좀 하세요. 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뭐 장관 배지만 달고 무슨 그럼 뭐하러 장관 하십니까? 한마디쯤은 열심히 하고 제대로 있습니다. 하셔야죠.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눈치 보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이사님.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재입니다. 장관님, 산자부 장관님. 네. 이번 그 일본의 경제 그 수출 그 규제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뭐 넘버 원이죠. 넘버 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또 지난번에 정무 수석을 하신 우리 조국 수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무시 배제하는 이성적 대응은 자발적인 무장 해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대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이성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발적 무장 해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조 전 수석의 자발적 무장 해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이성적 대응은 자발적 무장 해제다. 아니 뭐 제가 그 언급하는 건 뭐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정부에서는 언제든지 저희 정부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조국 수석은 지금 뭐 아직 너희 정부에서 지금 아직 안 일하는 계시기 사람입니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명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같이 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40여 건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가장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인데 이성적 대응은 자발적 무장 해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는데 무슨 말씀이 이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네요. 저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앞으로 저는 이성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넘버 원과 뭐 넘버 투 왕의 남자라고 불리는 조국 수석이 말이 다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국무회의 좀 가시면은요. 뭐 앞으로 국무회의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조국 수석한테 도움 안 되니 자중 좀 해라라고 충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 보셔야죠.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안 만나면 더 좋겠죠. 자, 박영선 장관님. 네. 지금 요즘 불매 운동 일본 상품에서 불매 운동 지금 뭐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가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지금 장관님께서도 같이 동참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여기에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조금이라도 관여하거나 관여하는 발언이나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직 한 적 없습니다. 네네. 뭐 장관님이 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뭐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마트, 이마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식품이나 제품이 최대 한 63% 매출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바로 아베 정권한테 단시간에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마도 과거와는 이 결이 조금 다른데 그 이유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정부가 관여하거나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을 단연히 배격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태도입니다. 네. 찬성, 지금 불매운동에 대한 찬성 여론도 한 70% 정도에 가까운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일본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중기 장관이신데 지금 내국인이 운영하는 일본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편의점, 가맹점 등을 우리가 무조건 기피할 경우에는 아무 잘못 없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 생계를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규모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부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과 연관이 있는 업소에 관해서는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는 자료 구체적인 조사는 해본 적이 없으시죠? 지금 네, 자료 요구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네.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각 부처에. 근데 지금 피해 규모가 조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 동향 조사 정도가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피해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꼭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장관님께서 불매운동에 동참할 의지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요. 아니요. 그- 그거는 아, 정부가 그거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관여가 할 일이 아니고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님 일본 동경에 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일본에 예. 세금을 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런 데 참여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집 팔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그 관련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팔 생각은 없다.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집을 사게 된 경위도 그렇고, 이것이 무슨 그런 그 감정적인 것으로 대응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자부 장관님, 네. 이번에 8월 5일 날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하셨는데요. 이 대책은 다 아시다시피 매년 1조 이상 R&D 예산을 이제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20년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예산을 한 5조 4,300억 정도 들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소재 부품 특별법을 도입을 해서요. 지금까지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또 산업 소재 핵심 기술 개발, 이 두 개의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사업화 비율이 한 3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예산을 지금 앞으로 향후에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사업화 비율을 목표를 얼마로 하고 계신지 제가 생각하기엔 34%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얼마로 하고 계십니까? 사업화 비율. 지금 사업화 비율 요번에 저희들이 대책으로 제시한 네. 건 이제 100개 품목에 대한 수급 100개 안정화로 품목에 해서 대한, 네네. 네. 그래서 사업화 비율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얼마? 다시 얼마로 하고 그건 다시 계십니까? 따져봐야 말씀드릴 수가 지금 있습니다. 이제 따져본다고요? 아니 저희가 요번에 소부장에서 대책 드린 거는 100개 그러니까 향후 품목에 5년 대한 안에 공급 향후 5년 안정화입니다. 안에 100개 품목을 개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공급 그죠? 안정화 되겠다. 공급 안정화를 네. 위해서. 그리고 1조 이상의 R&D 지금 투자를 하시겠다고 매년 그랬는데 네. 네, 매년 그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표율 목표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그 R&D 관련돼서 따로 말씀 사업화율은 막 뽑지 않았습니다. 자, 목표율이 없네요. 그러면 사업화율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드리면 장관님, 좋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금 수요기업하고 함께 같이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사업화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업화를 전제로 그럼 네. 100%네요. 아니 아까 수급 안정화기 때문에 네. 그 안에 품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 사업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품목별로의 그 내용들을 다 사업화가 말씀드렸습니다.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34%밖에 안 됐다는 걸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R&D 예산을 먹튀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먼 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간단히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 지금 WTO 제소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장 큰 창은 뭡니까? 무슨 창으로 찌르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저희에게 수입 규제라는 조치를 했고요. 또 차별적인 조치, 우리나라만 차별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무슨 방패로 쓰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그것을 자기들의 그 안보상의 자, 이유로 그렇죠. 조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전에 답변 중에 틀린 게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안보상 이유를 들고 있어요. 한 번도 강제징용 배상이라고 경제산업성에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왜 그러냐? 자기들 쓸 창이 안보상 이유를 들면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티 22조에 대해서 바티 21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참고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저희도 수출입 고지 개정안을 냈는데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지금 WTO 제소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굉장히 답변을 잘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더 얘기하시고 세계 평화 얘기하시고 잘 하셨어요. 일본도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평화 및 안전의 유지 등등 등등.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보상 이유를 드는 것은 지금 전략 안보상 필요한 경우는 전략 물자를 수출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쓰는 가장 큰 관계가 지금 다트 21조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서 좀 더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만이 일본으로부터 WTO 제소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아베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상도 그 제일 처음에 그 수출규제 통제제도 나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저희들이 바로 전문가들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WTO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